희미한 희망의 나날들. 허희 산문집. 추수밭 출판사. 프롤로그. 비밀과 고백. 나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서툰 편이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개인적인 고민을 잘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는 연유는 결점을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다는 알량한 자존심 탓인지도 모르겠다. 곰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문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내가 왜 시나 소설을 쓰지 않고 비평을 쓰는가 하고, 문학작품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서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데 이 같은 답변은 뭔가 부족해 보인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뻔한 거칠애처럼 느껴진다. 좀 더 솔직해지겠다. 내가 비평을 쓰는 까닭은 끝내 내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지 않았던 무의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소설이 허구라고 해도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작가의 많은 노력이 노출된다. 시인의 내면을 고스란히 형상화하는 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창작 활동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나를 수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작업이다. 커다란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나는 경외하는 그들의 작품을 평하는 척하며 거기에 슬며시 나 자신을 끼워 놓을 뿐이다. 부끄러운 나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억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모순된 욕망이 충돌하면서 비평을 쓰는 현재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영화 동주로 한층 더 우리에게 친숙해진 윤동주는 나와 비교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아름다운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한 명실상부한 시인이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쓴 적이 있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숨김없이 말하는 윤동주는 부끄러움을 숨기려고만 하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비겁한 사람은 결코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놓고 보면 비평가란 혼자서는 갇혀있는 자기를 꺼낼 수 없기에 작품을 빌려 어떻게든 갇혀있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비록 헛되고 쓸데없다고 폄하되더라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가 싫어지는 상황을 자주 경험한다. 내가 꿈꾸는 이상은 터무니없이 숭고한 데 비해 내가 실제 사는 현실은 비루하기 짝이 없어서다.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양자의 거리가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 이미 반쯤은 체념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어떤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 포기하지 못했다. 향상의 기대 없이 나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되었든 조금 더 만족스러운 쪽으로 바뀌어 가리라는 희미한 희망이 나를 숨쉬게 한다. 이럴 때 나는 파우스트의 한 구절,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를 붙든다. 파우스트를 타락시키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내기하는 절대자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내가 이리저리 헤매는 이유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방황한다는 것은 어쨌든 노력한다는 뜻이니까. 갈팡질팡하는 나를 끝없는 자책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금원이다. 젊은 시절부터 집필을 시작한 파우스트를 괴테는 만년이 돼서야 비로소 완성한다.
수십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데무노 곁에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사랑의 충동에 몸을 내맡긴 청춘을 다룬 작품이라면 파우스트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려는 구도자가 기나긴 방랑을 하는 작품이기에 그렇다.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통찰하는 관점을 가지려면 많은 시간이 쌓여야 한다.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외치는 순간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패배하고 영혼을 빼앗긴다. 삶의 절정에서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운명이야말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러니라는 의미다. 나는 언제 이와 같은 날을 마주할 수 있을까? 벌써 대면했거나 대면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빛나는 나날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만약 멈추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을 놓쳤다고 한다면 어려워도 또 다른 진경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날까지 노력하고 그의 수반되는 방황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 내가 쓰는 글이 내가 한 다짐의 증거가 될 것이다. 2021년 겨울 허희. 자, 차례를 보겠습니다. 1장 사랑은 중력이다. 2장 저기 수많은 별 중에. 3장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4장 진실과 상실의 역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필로그 실패의 실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많은 것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령 당신이 무엇을 보고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감지한다. 당신은 조금씩 알아가려는 시도다. 이것은 당신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아니다. 당신의 시선을 빌려 있는 줄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파악하려는 노력. 당신과 더불어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의도를 품는 과정이다. 유아론적인 나는 세계의 전부다. 하지만 이런 나는 실은 얼마나 작은가. 예컨대 그것은 1965년 11월 시인 김수영이 내신 한숨과 닮았다. 모래야 나는 얼마나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나는 혼자일 때만 무한해지고 세계 내에서 존재일 때는 쪼그라든다. 확장이 좋고 축소가 나쁜 것이 아니다. 비교하고 대조할 어떤 것이 있어 내가 아닌 당신으로 인해 나는 스스로가 이렇게 옹졸할 수 있음을 반성한다. 소망과는 달리 나는 비겁하고 치사한 인간이다. 대단한 영웅이 아니다. 그런데 거대한 세상과 부딪혀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달으면서 역설적으로 나는 이전과 다르게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독단적인 무한이 진짜 무한이 아님을 체감해서다. 아는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 느껴야 우리는 비로소 바뀐다. 이쯤에서 나에게서 가장 먼 존재가 누구일까 궁금해진다. 죽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까? 나는 조금 안다.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은 죽도록 누군가와 함께 있겠다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래서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나와 밀접해진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나에게서 가장 먼 존재는 실은 나 자신이 아닐까? 도무지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나에 대해 완벽한 타자다. 물론 이것은 나의 생각만은 아니다. 이를 먼저 언급한 철학자는 니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남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먼 존재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영원히 타당하다. 도덕의 계보 서문에 그는 이렇게 써두었다.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인식하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영영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삶의 지혜 중 하나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일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해도 여전히 나에게서 가장 먼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반복에 불과하다 해도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도다. 적어도 나를 미지의 존재로 남겨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항상 기표와 기의가 어긋나는 언어로 틀리게 가늠한다 해도 그것이 유일하게 모르는 나를 견디는 방법인 한 우리는 여기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도무지 나는 나와 당신을 포함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만나본 사람들은 저마다 베일에 쌓인 면이 있었고 나한테는 나조차 미지의 누군가처럼 느껴지기 일쑤였으니까. 그래서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내가 겪은 사람들보다 내가 아는 혹은 모르는 나만큼이나 이상했다. 비평은 내가 그들과 나누고자 했던 대화의 방식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그를 아주 많이 이해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나서야 내가 그를 겨우 조금 이해했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실에서나 허구에서나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본 것에 관한 쓰기는 그만두지 않을 작정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사람을 향한 관심, 아니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책은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 내건 약속의 증표다. 여기에 실린 글을 통해 대부분 내가 설레며 접한 인물에 건네는 말, 다 닿고자 했으나 거의 닿지 못했던 실패의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나의 무수한 실패를 참고 삼아 당신은 되도록 적게 실패했습니다.